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지음. 1. 엄마는 천사, 아빠는 식인종. 어느 작은 마을 변두리에 잡초가 무성한 오래된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에는 낡은 집 한 채가 있었고 이 집에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 아이는 9살인데 혼자 살고 있었다. 삐삐한테는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사실 그것도 아주 잘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한창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자 이제 자야지 한다거나 캐러멜이 먹고 싶은데 간유를 먹으라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예전에는 삐삐도 아빠가 있었고 아빠를 무척 좋아했다. 물론 엄마도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삐삐는 갓난아기였고 요람에 누워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할 만큼 요란하게 울어댔다. 지금 삐삐는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어린 딸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삐삐는 이따금 엄마가 있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내 걱정은 마세요. 난 잘하고 있으니까. 삐삐는 아빠에 대해서는 잘 기억했다. 삐삐의 아빠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었다. 아빠는 삐삐와 함께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바람에 날려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삐삐는 아빠가 꼭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었다. 자기 아빠가 바다에 빠져 죽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삐삐는 아빠가 바다를 헤엄쳐 다니다가 식인종 섬에 도착해서 식인종의 왕이 되어 황금 왕관을 쓰고 하루 종일 어슬렁거릴 거라고 믿었다. 삐삐는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우리 아빠는 식인종의 왕이야. 이렇게 멋진 아빠를 가진 아이는 별로 없을걸? 우리 아빠는 배만 만들면 곧바로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럼 난 식인종의 공주가 되는 거라고. 야호, 그럼 정말 신나겠지? 정원이 딸린 낡은 집은 삐삐의 아빠가 오래전에 사둔 것이다. 삐삐의 아빠는 늙어서 바다에 못 나가게 되면 삐삐와 함께 그 집에서 살 생각이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바람에 날려 바다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삐삐는 곧장 그 집으로 가서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 집의 이름은 뒤죽박죽 별장이다. 뒤죽박죽 별장은 언제나 그곳에서 삐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상쾌한 여름날 저녁, 삐삐는 아빠 배우 선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선원들은 모두 삐삐를 무척 좋아했고 삐삐도 마찬가지였다. 삐삐는 선원들의 이마에 일일이 뽀뽀를 하고 나서 말했다. 모두들 안녕, 내 걱정은 마세요. 난 언제나 잘해나갈 테니까. 삐삐는 아빠한테 선물 받은 닐슨 씨라는 원숭이와 금화가 가득 든 커다란 여행 가방만 들고 배에서 내렸다. 선원들은 갑판에 서서 삐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삐삐는 닐슨 씨를 어깨에 태우고 가방을 들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갔다. 삐삐의 모습이 멀리 사라지자 한 선원이 말했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맞는 말이다. 삐삐는 정말로 대단한 아이였다. 무엇보다도 삐삐는 힘이 장사였다. 어찌나 힘이 센지 이 넓은 세상에 삐삐를 당해낼 경찰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삐삐는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리도 번쩍 들어올릴 수 있었다. 실제로 삐삐는 그렇게 했다. 뒤죽박죽 별장으로 오던 날 삐삐는 금화 한 잎을 주고 말을 샀다. 삐삐는 전부터 자기 말을 갖고 싶어 했는데 이제 뒤죽박죽 별장의 현관 앞 베란다에서 버젓이 말을 키우게 되었다. 그래서 오후에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에는 말을 번쩍 들어 정원에 내려놓았다. 뒤죽박죽 별장 옆에는 정원이 딸린 집이 한 채 더 있었다. 그 집에는 귀여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랑 살고 있었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토미, 여자아이의 이름은 아니카였다. 둘 다 착하고 얌전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었다. 토미는 손톱을 물어뜯는 짓 같은 것은 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아니카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해서 때를 쓰지도 않았고
항상 말끔하게 다린 예쁜 면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리고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무척 신경 썼다. 토미와 아니카는 자기네 정원에서 둘이 잘 놀았지만 이따금 함께 놀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삐삐가 아빠와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 토미와 아니카는 울타리에 매달려 이렇게 말하곤 했다. 왜 저 집에는 아무도 이사 오지 않을까?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 이사 오면 좋을 텐데. 그 상쾌한 여름날 저녁에 삐삐가 처음 뒤죽박죽 별장으로 찾아왔을 때 토미와 아니카는 집에 없었다. 둘은 일주일 동안 할머니 댁에 놀러가 있었기 때문에 이웃집에 누가 이사 온 것도 까맣게 몰랐다. 집에 돌아온 날 둘은 대문간에 서서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바로 코앞에 친구가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저 오늘은 뭘 하고 놀까 궁리하고 있었다. 혹시 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새로운 놀이가 없어서 또 지겨운 하루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죽박죽 별장의 대문이 왈칵 열리더니 조그만 여자아이가 걸어 나왔다. 토미와 아니카는 그렇게 별난 아이는 처음 보았다. 그 아이는 바로 삐삐 롱스타킹이었는데 막 아침 산책을 나온 것이었다. 삐삐의 모습은 이랬다. 홍당무처럼 빨간 머리카락은 두 갈래로 야무지게 따아져 옆으로 쫙 뻗어 있었다. 감자같이 생긴 조그만 코는 죽은 깨투성이었다. 그 코 밑에는 커다란 입이 있었는데 튼튼하고 새하얀 이가 엿보였다. 거기에다 삐삐의 옷은 정말 특이했다. 삐삐가 직접 만든 옷이었다. 원래 삐삐는 파란색 옷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파란색 천이 부족했다. 그래서 파란색 천에 빨간 천 조각을 여기저기 끼워서 옷을 만들었던 것이다. 길고 비쩍 마른 다리에는 긴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한 짝은 밤색이고 한 짝은 검은색이었다. 그리고 자기 발에 딱 2배가 되는 까만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는 삐삐의 아빠가 남아메리카에서 사준 것인데 삐삐가 자라서도 신을 수 있게 큼직한 구두를 고른 모양이었다. 삐삐는 이 구두 말고 다른 구두는 신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토미와 아니카는 이 이상한 여자아이의 어깨에 앉아있는 원숭이가 가장 신기했다. 세상에, 조그만 원숭이가 파란 바지와 노란 옷을 입고 하얀 밀짚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삐삐는 한 발은 보도를, 한 발은 길가의 도랑을 밟고 어기적 걸어갔다.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삐삐는 곧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뒷걸음질치며 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돌아서는 것이 귀찮았던 것이다. 삐삐는 그렇게 토미와 아니카네 집 대문까지 다가오더니 멈춰섰다. 아이들은 말없이 서로를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토미가 입을 열었다. 너 왜 뒤로 걸어? 삐삐가 말했다. 왜 뒤로 걷느냐고? 여긴 자유로운 나라잖아.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걸으면 안 된다는 법 있어?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해 두겠는데 이집트에선 누구나 이렇게 걷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토미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이집트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이집트에 안 가봤다고? 가봤어. 정말이야. 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뒤로 걷는 사람보다 더 신기한 것도 많이 봤어. 내가 인도 사람들처럼 물구나무 서기를 한 채 걸어왔다면 네가 뭐라고 했을지 정말 궁금하다. 토미가 말했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삐삐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맞아, 거짓말이야. 아니카는 그제야 겨우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다. 거짓말은 나빠. 삐삐는 한창 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거짓말은 나빠. 하지만 난 가끔씩 그 사실을 까먹지 뭐니? 우리 엄마는 천사고 아빠는 식인종의 왕이야. 그래서 난 평생 바다만 쏟아냈는데 어떻게 만나 참만만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말인데. 갑자기 삐삐는 죽은 깨투성이의 얼굴을 환히 빛내면서 말을 이었다. 콩고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들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어쩌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콩고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탓이라는 걸 기억하고 용서해줘야 돼. 어쨌든 우린 친구가 될 수 있겠지? 물론이야. 토미는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하루는 지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삐삐가 물었다. 그런데 너희 우리 집에 가서 아침 먹지 않을래? 토미가 대답했다. 좋아, 가자. 아니카도 따라 나섰다.
나도 좋아, 가자. 삐삐가 말했다. 우선 닐슨 씨부터 소개할게. 그러자 작은 원숭이가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이들은 뒤죽박죽 별장에 허물어져 가는 대문을 지나 자갈 깔린 길을 따라갔다. 자갈길가에 늘어서 있는 이끼로 뒤덮인 늙은 나무들은 기어오르기에 안성맞춤일 것 같았다. 베란다로 올라서자 말이 스프그릇에 담긴 귀리를 우물거리고 있었다. 토미가 물었다. 말이 왜 베란다에 있어? 토미가 아는 말들은 다들 마구간에서 살았던 것이다. 삐삐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글쎄, 부엌에 두면 거치적거리잖아. 그렇다고 이 녀석이 거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말이야. 토미와 아니카는 말을 토닥거려주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삐삐네 집에는 부엌과 거실과 침실이 있었다. 삐삐가 이번 주에는 깜빡 잊고 금요일마다 하는 청소를 안 한 모양인지 집안이 어수선했다. 토미와 아니카는 혹시 식인종의 왕이 앉아있을까 싶어 조심조심 집안을 둘러보았다. 둘은 식인종의 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빠나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아니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이 집에 너 혼자 사는 거니? 삐삐가 대꾸했다. 무슨 소리야? 닐슨 씨랑 말도 같이 살잖아. 그래, 그런데 엄마 아빠는 없어? 삐삐는 즐겁게 대답했다. 없어, 한 사람도. 아니카가 물었다. 그럼 밤에 잘 시간에 일러주는 일은 누가 해? 삐삐가 말했다. 내가 하지. 처음엔 아주 다정하게 이제 자야지 하고 말해. 내가 들은 척도 안 하면 좀 더 무섭게 말하지. 그래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할 수 없이 엉덩이를 찰싹 때려줘. 알겠니? 토미와 아니카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셋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삐삐가 소리쳤다. 자, 팬케이크를 만들자. 자, 팬케이크를 늘어놓자. 자, 팬케이크를 굽자. 삐삐는 달걀 3개를 꺼내 공중에 휙 던졌다. 달걀 하나가 삐삐의 머리에 떨어져서 눈으로 노른자가 주르륵 흘러 들어갔다. 하지만 다른 2개는 삐삐가 능숙하게 들이민 그릇에 떨어져 팍삭 깨졌다. 삐삐는 천연덕스럽게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달걀 노른자가 머리카락에 좋다는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두고 봐, 이제 머리카락이 쑥쑥 소리가 날 만큼 자라날 테니까. 정말로 브라질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달걀을 바르고 다녀. 그래서 브라질엔 대머리가 한 사람도 없어. 딱 한 번 어떤 멍청한 남자가 달걀을 머리에 바르지 않고 그냥 먹어버렸대. 그랬더니 머리가 홀랑 벗겨지고 말았다지 뭐니? 그래서 그 남자가 거리에 나타나기만 하면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지는지 경찰까지 출동해야 할 지경이었대. 삐삐는 그렇게 제절되면서 손가락으로 부서진 달걀 껍데기를 그릇에서 말끔히 골라내었다. 그리고는 벽에 걸려있던 목욕소를 들고 탕탕 밀가루 반죽을 시작했는데 어찌나 세게 두드려댔던지 반죽이 온 벽에 튀고 말았다. 삐삐는 화덕에 올려놓은 프라이팬에다가 남은 반죽을 부었다. 팬케이크 한 면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자 삐삐는 팬케이크를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팬케이크가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이 올라갔다가 휙 뒤집어져서 떨어지자 그것을 프라이팬으로 멋지게 받아냈다. 이렇게 팬케이크가 다 구워지자 삐삐는 부엌 저쪽으로 팬케이크를 휙 넘겼다. 팬케이크가 날아가 식탁이어 접시에 착 얹혔다. 삐삐가 소리쳤다. 얼른 먹어, 식기 전에. 토미와 아니카가 팬케이크를 먹어보니 기막히게 맛있었다. 잠시 후 삐삐는 토미와 아니카에게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거실에는 가구가 하나밖에 없었다. 조그만 서랍이 여러 개 달린 커다란 서랍장이었다. 삐삐는 서랍장을 열고 안에 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멋진 살과 신기한 모양의 조개 껍데기와 돌들, 조그맣고 예쁜 상자들, 아름다운 은거울, 진주 목걸이 같이 삐삐가 아빠와 함께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모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삐삐는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기념으로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주었다. 토미한테는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조개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칼을 주었다. 아니카한테는 분홍빛 조개 껍데기로 장식된 뚜껑이 달린 작은 상자를 주었다. 그 상자 속에는 초록빛 보석이 박힌 반지가 들어있었다. 삐삐가 말했다. 내일 또 놀러 오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집에 안 가면 다시는 못 놀러 올 거다냐? 그럴 순 없잖아.
토미와 아니카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토미와 아니카는 귀리를 다 먹어치운 말의 곁을 지나 뒤죽박죽 별장의 대문을 나섰다. 넬슨 씨가 모자를 흔들며 토미와 아니카를 배웅했다. 2. 세상에서 가장 바쁜 발견가. 이튿날 아침 아니카는 일찌감치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폴짝 뛰어내려 토미한테 달려갔다. 아니카가 토미의 팔을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일어나 토미, 얼른 일어나서 그 재미있는 애를 보러 가야지. 커다란 구두를 신네 말이야. 토미도 금세 잠이 확 깨서 잠옷 윗도리를 벗어 던지며 말했다. 난 자면서도 오늘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났지. 토미와 아니카는 욕실로 가서 평소보다 훨씬 빨리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1시간은 일찍 계단 난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아침 식탁에 앉았다. 둘은 식탁에 앉자마자 엄마한테 빨리 코코아를 달라고 말했다. 엄마가 눈이 둥그레져서 물었다. 무슨 일이니? 뭐가 그렇게 급해? 토미가 말했다. 옆집에 이사온 여자애를 만나러 가요. 아니카가 말했다. 하루 종일 거기서 놀 거예요. 그날 아침 삐삐는 페파카코르라는 스웨덴 과자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삐삐는 밀가루를 엄청나게 많이 반죽해서 마룻바닥에 놓고 밀방망이로 얇게 밀었다. 삐삐가 닐슨 씨에게 말했다. 과자를 500개는 만들어야 하는데 그깟 반죽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리고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트 모양의 과자를 부지런히 찍어댔다. 닐슨 씨, 밀가루 반죽 속에서 그만 좀 돌아다녀. 삐삐가 짜증스럽게 소리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삐삐는 얼른 달려가서 문을 열었다. 삐삐는 방앗간 주인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얗게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토미와 아니카의 손을 잡고 힘차게 악수를 하자 밀가루가 풀풀 날렸다. 와줘서 정말 기뻐. 삐삐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앞치마를 탁탁 털었다. 그러자 또 한 번 밀가루 구름이 피어올랐다. 토미와 아니카는 밀가루가 목에 걸려 킥킥거렸다. 토미가 홀록대며 삐삐에게 물었다. 뭐 하는 거야? 글쎄, 굴뚝을 청소하고 있었다면 안 믿겠지? 너희는 똑똑한 애들이니까. 사실은 과자를 만들고 있었어. 금방 다 될 거야. 잠시만 나무 괴짝에 앉아 있어. 삐삐는 과자를 빨리 만들 수 있었다.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가 밀가루 반죽을 하트 모양으로 탁탁 찍어 네모난 철판에 던져놓고 그 철판들을 다시 화덕에 넣는 모습을 앉아서 지켜보았다. 삐삐가 얼마나 일을 빨리 하는지 토미와 아니카는 그 모습이 서커스만큼이나 멋지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삐삐가 마지막 철판을 화덕에 넣고 화덕문을 쾅 닫으며 말했다. 끝! 토미가 삐삐에게 물었다. 그럼 이제 뭘 할 거야? 토미, 너희가 뭘 원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난 빈둥거리면 놀지는 않을 거야. 난 발견가야. 너희도 발견가라면 1분도 빈둥거릴 틈이 없을걸? 아니카가 물었다. 네가 뭐라고? 발견가. 토미가 물었다. 그게 뭔데? 그야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지. 아니면 무슨 뜻인 줄 알았어? 삐삐는 마루에 흘린 밀가루를 한 대 쓸어 모으며 말했다. 세상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 누군가가 그것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그게 바로 발견가가 하는 일이야. 아니카가 물었다. 어떤 물건들을 찾는데? 뭐든지 금덩이, 타조 깃털, 죽은지, 바삭바삭한 비스킷, 조그만 나사 같은 것들 말이야. 토미와 아니카는 듣고 보니 재미있을 것 같아서 발견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토미는 조그만 나사 따위가 아니라 금덩이를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삐삐가 말했다. 뭘 찾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지. 무엇이든 찾긴 찾을 테니까. 하지만 다른 발견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근처에 있는 금덩이를 몽땅 찾지 못하도록 빨리 서두르자. 새 발견가들은 물건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셋은 이웃집들부터 탐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깊은 숲속에서 조그만 나사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가장 좋은 물건은 대개 사람이 사는 곳에서 발견된다고 삐삐가 귀뜸해 주었던 것이다. 삐삐가 말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
한 번은 내가 보르네오 섬의 정글로 물건을 찾아 나선 적이 있었어.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정글 한복판에서 내가 뭘 찾았는 줄 알아? 너무너무 근사한 나무로 된 다리였어. 난 그 나무 다리를 외다리 할아버지한테 드렸어. 그 할아버지 말로는 그런 나무 다리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훌륭한 거래. 토미와 아니카는 발견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려고 삐삐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삐삐는 이쪽 저쪽으로 폴짝폴짝 뛰어다녔고 이마에 손을 얹어 햇빛을 가리고서 찾고 또 찾아다녔다. 이따금 삐삐는 네 발로 기거나 울타리의 판자 사이에 손을 넣어보고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참, 금덩이가 꼭 여기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카가 삐삐에게 물었다. 물건을 찾으면 가져도 돼? 그럼 땅바닥에 있는 거는 뭐든지 가져도 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 아이는 풀밭에 누워 잠을 자는 노인을 보았다. 삐삐가 말했다. 이야, 저기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누워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아버지를 발견했어. 얼른 잡아가자. 토미와 아니카는 질겁했다. 토미가 삐삐를 말렸다. 안 돼, 삐삐. 할아버지를 잡아가면 못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니? 할아버지를 잡아가서 뭘 하느냐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할아버지를 토끼 대신 토끼장에 가다 놓고 민들레를 먹이로 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네가 싫다면 난 뭐 괜찮아. 다른 발견가들이 저 할아버지를 잡아갈 걸 생각하면 속상하긴 하지만. 셋은 계속 물건을 찾아다녔다. 갑자기 삐삐가 큰 소리를 질렀다. 와, 이런 건 처음 봤어. 그러고는 풀밭에서 낡고 녹슨 커다란 양철통을 집어들더니 소리쳤다. 대단한 발견이야.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양철통이라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바로 양철통이라고. 토미가 미심쩍은 눈길로 양철통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디다 쓸 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 한 가지 방법은 과자를 담는 거야. 그럼 이 양철통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과자통이 되는 거지. 또 하나는 과자를 담지 않는 거야. 그럼 이 양철통은 과자가 안 든 통이 되지. 과자가 안 든 통이면 그렇게 기쁘진 않겠지만 그런 대로 괜찮잖아. 삐삐는 양철통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양철통은 녹두성이에다가 밑바닥에 구멍까지 뚫려 있었다. 삐삐는 신중하게 말했다. 이건 아무래도 과자가 안 든 통 쪽이겠다. 하지만 머리에 뒤집어 쓰면 한밤중 같이 깜깜하겠지? 삐삐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 삐삐는 양철통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작은 금속탑처럼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울타리에 철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양철통이 땅바닥에 부딪히며 요라는 소리를 냈다. 삐삐는 양철통을 벗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자, 봤지? 내가 양철통을 안 쓰고 있었으면 땅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크게 다쳤을 거야. 아니카가 대꾸했다. 그래, 하지만 양철통은 머리에 안 썼으면 철조망 울타리 같은 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카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삐삐가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삐삐는 실이 감겨있지 않은 실패를 들고 말했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인가 봐. 너무너무 예쁜 실패다. 이걸로 비눗방울도 볼 수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잖아. 당장 집에 가서 목걸이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 근처에 있는 어떤 집의 대문이 열리면서 남자아이 하나가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그 아이는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는데 당연히 겁을 먹을 만했다. 뒤에서 남자아이가 5명이나 우르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쫓아온 5아이들은 곧 그 아이를 붙잡아 울타리 쪽으로 밀어넣고 한꺼번에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팔로 얼굴을 감싸고 쏟아지는 주먹 세례를 막았다. 가장 나이 많고 힘세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소리쳤다. 혼쭐 내줘. 다시는 이 동네 코빼기도 못 내밀게. 아니카가 말했다. 아, 윌리가 맡고 있어. 쟤들은 어쩜 저렇게 못됐을까? 토미가 말했다. 꼴도 보기 싫은 뱅트 녀석이야. 툭하면 싸운다니까? 게다가 5명이 한 명한테 달려들더니 정말 비겁해. 삐삐는 사내 아이들한테 다가가 집게손가락으로 뱅트라는 녀석의 등을 톡톡 두드렸다. 야, 너희 5이서 한꺼번에 달려들어 조그만 윌리를 끝장내기라도 할 셈이야? 뱅트가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겁도 없이 자기 몸에 손을 댄 것이다. 뱅트는 잠시 여한이 벙벙해서 삐삐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이내 뱅트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다. 뱅트가 말했다. 애들아, 윌리 녀석은 내버려 두고 이 계집애 좀 봐. 이 젖부린내 나는 꼬맹이. 뱅트가 무릎을 치며 낄낄거렸다. 순식간에 다른 아이들이 삐삐 주위로 몰려들었다. 윌리는 눈물을 훔치며 슬그머니 토미 옆에 가서 섰다. 뱅트가 계속 떠들어댔다. 애들아, 이런 머리카락 본 적 있니? 이렇게 불처럼 새빨간 머리카락 말이야. 게다가 저 구두 좀 봐. 야, 나한테 그 구두 한 짝만 빌려줄래? 노를 젓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배가 없단 말씀이야. 뱅트는 삐삐의 따은 머리 한쪽을 잡았다가 화들짝 놀란 듯이 놓으면서 비명을 질렀다. 아, 뜨거워. 불이 붙어버렸어. 그리고 다섯 아이들은 손을 맞잡고 삐삐 주위를 돌며 놀려댔다. 빨간 머리, 빨간 머리. 삐삐는 그 한복판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뱅트는 삐삐가 화가 나서 울어버릴 줄 알았다. 하다못해 겁먹은 표정이라도 지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리 놀려도 효과가 없자 뱅트는 삐삐를 확 밀었다. 삐삐가 말했다. 숙녀한테 예의가 없군. 그리고는 튼튼한 발로 뱅트를 공중으로 번쩍 쳐들어서 자작나무로 걸어가더니 그 가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 아이를 들어 다른 가지에 매달아 놓았다. 그 다음 아이는 옆집 댐은 문설주에, 그 다음 아이는 울타리 나무 꽃밭에 던져버렸다.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는 길가에 있던 조그만 장난감 술에 처박았다. 그리고 나서 삐삐와 토미와 아니카와 윌리는 잠시 그 싸움꾼들을 바라보았다. 싸움꾼들은 겁에 질려 꿀먹은 멍어리가 되었다. 그러자 삐삐가 말했다. 너희는 겁쟁이야. 한 명한테 5명이 덤비다니. 그건 비겁한 짓이야. 게다가 나처럼 약하고 힘없는 여자아이를 때리고. 정말 치사하기 짝이 없어. 삐삐는 토미와 아니카한테 말했다. 애들아, 집에 가자. 그러고는 윌리한테 말했다. 쟤들이 또 때리면 나한테 말해. 삐삐는 나뭇가지에 앉아 꼼짝도 못하고 있는 뱅트에게 말했다. 내 머리카락이나 구두에 대해서 또 할 말 있어? 또 할 말 있으면 내가 가기 전에 얼른 말해. 뱅트는 삐삐의 구두나 머리카락에 대해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삐삐는 한 손에 양철통을 들고 다른 손에 실패를 쥐고 집으로 돌아갔다. 토미와 아니카가 그 뒤를 따랐다. 셋이 삐삐네 정원으로 돌아왔을 때 삐삐는 그제야 생각난 듯이 말했다. 어머, 어쩌지? 난 근사한 걸 2개나 찾았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못 찾았잖아. 너희는 좀 더 찾아봐야겠다. 토미, 저 구멍난 나무를 한번 살펴볼래? 늙은 나무는 발견가들이 뭘 찾기에 가장 좋은 곳이야. 토미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삐삐가 서운해할까봐 나무줄기에 뚫린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다. 세상에. 토미가 깜짝 놀라며 손을 뺐다. 토미의 손에는 가죽 표지가 씌어진 작은 공책이 쥐어 있었다. 공책에 붙은 연필꽂이에는 은으로 된 조그만 연필까지 꽂혀 있었다. 토미가 말했다. 야, 신기하다. 삐삐가 말했다. 거봐, 발견가만큼 멋진 직업이 없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가가 되지 않다니 참 이상해. 다들 재단사나 구두장이, 굴뚝 청소부는 되면서도 발견가가 될 생각은 하지 않거든. 사람들은 발견가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고는 아니카에게 말했다. 저 구리토기 속을 쳐다보지 않을래? 저런 데서도 곧잘 물건이 나오거든. 아니카가 구루터기에 손을 넣자마자 빨간 산호 목걸이가 잡혔다. 토미와 아니카는 어찌나 놀랐던지 한동안 입을 다무지 못했다. 둘은 이제부터 날마다 물건을 찾으러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삐삐는 전날 밤에 공놀이를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삐삐가 말했다. 난 낮잠 자야겠어. 나랑 같이 가서 이불 좀 덮어줄래? 삐삐는 침대가에 앉아서 구두를 벗다가 구두를 들여다보며 심각하게 말했다. 그 못된 뱅트 녀석이 노를 젓겠다고 했겠다. 삐삐는 기막히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그 녀석한테 노 젓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꼭 다음번엔 말이야. 토미가 존경스럽다는 듯이 삐삐에게 물었다. 삐삐, 너는 왜 그렇게 큰 구두를 신어?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수 있으니까. 이제 삐삐는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삐삐는 발을 베개에 올려놓고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 썼다. 삐삐는 언제나 그렇게 잤다. 삐삐가 말했다.
과테말라 사람들은 이렇게 자. 그래야 진짜 편하게 잘 수 있어. 봐. 자면서도 이렇게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수 있잖아. 삐삐는 계속 제잘됐다. 너희는 자장가를 안 듣고도 잘 수 있니? 난 항상 나한테 잠시 자장가를 불러줘. 안 그러면 잠이 안 오거든. 토미와 아니카는 이불 밑에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삐삐가 자기한테 불러주는 자장가 소리였다.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밖으로 나왔다. 문간에서 둘은 마지막으로 침대 쪽을 돌아보았다. 베개에 올려놓은 삐삐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다. 삐삐는 발가락을 힘차게 꼼지락거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토미와 아니카는 집으로 뛰어왔다. 아니카는 산호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뛰었다. 아니카가 말했다. 정말 신기해, 토미. 삐삐가 이걸 미리 갖다 놓은 것 같지 않아? 토미가 말했다. 알 수 없지. 삐삐가 하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거야.